안녕하십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도록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중요한 법이라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이제 막생의 중반부인 50대라는 가파른 고개를 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아직 내 몸은 예전과 같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오만하기 쉬운 시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음이라는 자산은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기한이 정해진 대출금과 같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신은 그 대출금을 하나둘씩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회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제 곁을 일찍 떠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50대에 나타난 작은 징조들을 무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땔감처럼 태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입니다. 이 시기에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이 조금 차오르는 것 같아도 괜찮아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배는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고 맙니다. 그때가 되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그때 좀 쉴 걸, 그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걸 하는 단식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직접 살아내며 온몸으로 겪어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세 이후 절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3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징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다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생애 가장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50년의 생을 평온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고통과 후회 속에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한 노학자가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은 혈압 수치가 얼마인지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 생명력의 고갈이라는 점입니다. 50세가 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는 바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큰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 말입니다. 다 해봤던 거야. 알아서 뭐해? 나이 먹으니 다 부질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권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심장이 생기를 잃고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50대라면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을 세대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릇에 물이 다 말랐는데도 계속해서 남을 위해 물을 퍼주려고 하니 결국 그릇 자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저는 2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인간의 노화는 급격히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멈춘 50대는 80대보다 더 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80대는 50대보다 더 젊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무기력증을 방치하면 그것은 곧바로 육체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스스로 방어막을 거두어드립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병들이 대개 인생의 큰 상실감을 겪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뒤에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기가 막히면 혈액도 막히고 신경도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내가 왕년의 말이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생명은 흐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공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부터 나온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그 어떤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영혼이 시드는 것은 당신의 방관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기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 즉 호기심의 상실과 무기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긴급한 경고입니다.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서 마음의 기력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세가 넘어서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신호는 바로 회복력의 급격한 저하와 순환의 정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만 푹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졌지요. 무리해서 일을 해도 며칠 쉬면 금세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50대라는 고개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무겁고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저 나이살이라거나 만성피로라고 치부하며 넘겨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강물에 비유해 봅시다. 젊을 때의 강물은 유속이 빠르고 힘이 넘칩니다. 웬만한 쓰레기나 돌덩이가 앞을 막아도 거센 물살로 밀어내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강물은 유속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물살이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바닥에 모래가 쌓이고 부유물이 고이며 결국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의 흐름, 림프의 순환,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어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흐름이 느려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 보니 50대 이후에 급격히 건강을 잃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정지된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쉬어야지 하며 움직임을 줄이고 편안함만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곧 움직임입니다.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50대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책임감이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 소화불량, 손발의 저림 같은 것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참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 정체의 기록들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일정 시간을 걷습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강물이 멈추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동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투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채우고 먹고 소유하는 것이 힘이었지만 50세 이후의 건강은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 과도한 욕심, 그리고 내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병의 근원이 됩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발 나를 좀 비워달라는 육체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배가 차갑지는 않습니까?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위에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세는 내 몸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막힌 곳은 뚫어주고 고인 곳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순환이 멈춘 몸에는 병마가 깃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먼지가 쌓이듯 정체된 몸에는 나쁜 기운이 스며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것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대로 멈추면 곧 무너진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움직이십시오. 소박하게 먹고 깊게 숨쉬며 몸 안의 흐름을 다시 깨우십시오. 그것이 100년 건강을 향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체적, 정신적 신호보다 훨씬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래서 더 치명적인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슴속에 고립된 외로움과 분노가 쌓이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화가 많아지거나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자식들은 장성하여 품 안을 떠나가고 직장에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이 먹으니 서럽네 하고 말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타인과의 교감을 잃고 서서히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아주 위중한 경고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독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한흔의 정서가 깊어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다 보니 50세쯤 되면 그 화가 몸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가슴속에 품은 분노와 고립감은 가장 먼저 내 혈관을 붓게 만들고 내 심장을 조여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며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자신의 쓸모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대화 중에 자꾸만 가시돋친 말이 나간다면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옳다는 고집,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 세상이 잘못됐다는 비관론은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그 창살 안에 갇힌 생명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느껴야만 내 생명의 불꽃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의 건강은 내 몸의 수치보다 내 인간관계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지, 가족들과 대화가 통하는지, 혹은 이름 모를 타인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있는지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서운함을 조심하십시오. 서운함은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고 타인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당신의 몸은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여러분, 50세는 다시 사랑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소유하고 불태우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듬는 것은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예방책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스스로를 외딴 섬에 가둬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어주십시오. 관계의 흐름이 살아날 때 당신의 건강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세는 그 계절 중에서도 수확을 준비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가을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닙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징조, 정신적 무기력, 육체적 정체, 그리고 관계의 고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신의 친절한 초대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회사의 일꾼으로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50세부터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남의 눈을 위해 살던 습관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좋은 차, 큰 집,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몸이 즐거워하는 음식,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 내 영혼이 맑아지는 명상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비로소 밝아지는 법입니다. 둘째로 말을 아끼고 귀를 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져도 고집과 입담은 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과 품격은 침묵 속에서 나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드리기보다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를 보내십시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내 뇌의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얼굴에 드리웠던 병색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